안녕하세요. 수학 1 29차 시 등차 수열의 합 레벨 4, 5 문제 해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레벨 5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설명을 들어보시면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본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4의 첫 번째 문제인데요.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와 같이 식이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관계식 어디서 많이 봤을까요? 그쵸,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등차중항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나왔던 관계식이에요. 자, 그래서 요걸 보시면 결과적으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등차중항의 관계식이 만족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이건 다시 말하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 순서로 등차수열을 이룬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N이 모든 자연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등차수열이 된다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보시게 되면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셔야 된다. 자, 그럼 지금 봤을 때 A2, A3 이렇게 두 개의 관계식이 주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쪽 빈칸에는 등차 수열이라는 말이 들어가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A2 값 마이너스 1 이렇게 주어졌고 A3 값 2라고 주어졌는데 A2에서 A3으로 넘어갈 때 우리 분명히 공차 한 번씩 더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D라고 하는 것이 지금 2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는 거고요. 아, 공차가 3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2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한 값일 텐데, 그러면 A 플러스 3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결과적으로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4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즉 첫째 항과 공차를 숨겨놓은 상황이고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지금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 즉 S10을 구하는 상황이니까 계산을 해주게 된다면 2분의 항의 개수 2A 2 곱하기 마이너스 4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플러스 n-1d 이렇게 되는데 n이 10이니까 9d 이렇게 되겠죠. 조금 풀어서 써드릴까요? 좀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자, 2 곱하기 마이너스 4에다가 9 곱하기 3 이걸 더해주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쪽 안쪽 보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7 이렇게 되니까 홀수 나올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를 앞에 있는 식과 약분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5 곱하기 마이너스 8 플러스 27 이렇게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5 곱하기 19라는 식이 등장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95라는 값으로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 결과적으로 등차 수열은 못 찾기 싸움, 첫째 항과 공차 찾기 싸움이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6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결과적으로 S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 SN이 지금 30이라고 주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몇 번째 항까지의 합이다 라고 주어지지 않고 그냥 SN이라고 하는 것이 30, 총 값이 주어졌을 때 n의 값을 찾아라. 약간 순서를 바꿔놓은 느낌이죠. 겁먹지 말고 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SN 관계식 공식 떠올려 볼게요. 2분의 그쵸? n 2a 마이너스 EA 플러스 n-1d 이렇게 쓰게 될 텐데 지금 보시면 n 값은 아는 게 없고요. a 값이 마이너스 6이라고 주어졌으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계산될 거고 n-1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안에 분자를 먼저 전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 괄호 안에 마이너스 12, 2 전부 다 2로 약분될 수 있는 애들이니까 약분을 먼저 하고 가는 게 계산이 좀 더 편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n 곱하기 n-1 빼기 6 이렇게 될 테니까 n-7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값이 30이다 이렇게 식이 세워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셨다 라고 한다면 지금 뭐 얘가 결과적으로 10 곱하기 3이 돼야 되겠네 해가지고 n값은 7 이렇게 푸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선생님은 이게 만약에 잘 안 보였을 때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전개를 해봤을 때 n제곱 마이너스 7에는 30 이렇게 나올 것이고, 30을 좌변으로 이항시켰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13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n-10 곱하기 n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서 n값은 10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해줄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n은 자연수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은 제외해줘야 되겠고, 우리가 n값은 10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유형인 만큼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건져가실 수 있도록 내용을 잘 공부해 가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레벨 4의 세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수열의 합이라는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이러한 시그마 기호로 표현되어 있던 식인데요. 아직 여러분들이 시그마를 안 배운 상태에서 이 영상을 볼 수도 있어서,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은 이 수열의 합 형태로 그냥 쭉 풀어쓴 형태로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그마로 나와 있더라도 나중에는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5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첫 번째 항부터 더한 게 아니라 11번째 항부터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SN이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배웠던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어디부터 더하는 걸로 나와 있었어요? 그쵸, 첫 번째 항부터 더하는 걸로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모른 척하고 그냥 첫 번째 항부터 쭉 더해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까지 포함을 할 수 있도록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의 합은 우리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쵸, 우리가 알던 S20이죠. 자, 근데 우리는 여기 11번째까지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앞에 10번째 항까지의 합은 없애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 S10이라고 하는 것을 S20에서 빼주는 방향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은 S20에서 S10을 빼버리는 상황으로 구할 수 있겠고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첫째 항이 마이너스 5, 공차가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에서 SN을 먼저 형태를 계산하고 거기다가 넣어주는 식으로 한번 해보죠. 자, SN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N, 2의 2 더하기 N-1 D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에서 뭐 이 상태로 두고 바로 대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2가 약분이 될 것 같이 생겼죠. 그래서 2를 먼저 약분해주고 N-6 이렇게 계산을 해준 다음에 대입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S20이라고 하는 것은 20 곱하기 14 이렇게 될 거고요. S10이라고 하는 거는 10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80 빼기 40 이렇게 되니까 240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값이 너무 커진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공통인수를 묶어내서 계산해야 되는 부분, 덧셈 뺄셈을 계산해야 되는 부분을 좀 값을 줄인 다음에 곱하는 방법으로도 계산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계산 연습을 해볼수록 이 수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레벨 5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공차가 D1, D2인 등차 수열 AN, BN이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 두 개가 지금 SN, TN 이렇게 주어진 상태예요. 근데 갑자기 다짜고짜 이 SN과 TN을 곱한 상황입니다. 보기에서 항상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레벨 3 파트를 정확하게 정복을 하셔야 돼요. 레벨 3의 스텝 2 내용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등차 수열 AN의 합, 등차 수열 AN이 주어져 있을 때 얘의 합 SN의 특징을 보시면요. 첫 번째 SN은 N에 대한 몇 차식? 그쵸, 2차식이라고 했었죠? 이거 먼저 떠올려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2차의 개수는 뭐라고 했어요? 그쵸, 공차의 절반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세 번째, 등차 수열의 합이었다면 뭐가 없다? 그쵸? 상수항이 없다. 상수항이 0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Sn 곱하기 Tn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Sn 2차식으로 일단 쪼개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쪼개버리게 되면 이쪽 두 번째 n제곱 마이너스 1에서 상수항이 살아있어 버리는 결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등차수의 합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겠구나 라는 것을 파악해 주신다면, 결과적으로 Sn 곱하기 Tn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묶어줄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조금만 해주게 된다면 n제곱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겠고, 요걸 한번 지금 요렇게 계산하고 요렇게 계산한 게 지금 형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는 마이너스 1 부분이 살아있는 형태가 등장을 하니까 n을 한 개씩 분배해주는 느낌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n제곱 플러스 n 곱하기 n제곱 마이너스 n으로 쪼갤 수 있겠고, 이렇게 되면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느낌을 볼 텐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상수배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만약에 앞쪽에다가 k를 곱했을 때 뒤쪽에 k분의 1을 곱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개수 정도는 상쇄시켜서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sn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kn 제곱 더하기 kn 이런 식으로 보게 된다면, 그럼 우리는 그때 대응되는 tn이라고 하는 것은 k분의 1 n제곱 마이너스 k분의 1 n 이런 형태가 되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Sn, Tn의 형태를 갖는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계산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Sn 빼기 Sn-1이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그거는 이제 해설지에다가 적어 놨을 텐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배웠던 이 내용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Sn이 만약에 이렇게 주어진다. 그러면 공차 D1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2차항의 개수의 2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2k 이렇게 둘 수 있을 겁니다. 왜냐? 2차항 개수는 공차의 절반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공차를 2k 이렇게 잡아주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되면서 그 1차항의 개수가 공차다라는 것 때문에 an이라고 하는 것을 2kn 더하기 어쩌고 이런 식으로 두는 게 가능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A1 값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지금 2K 더하기 어쩌고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될 텐데, 이 값은 S1 값과 같을 거니까 결과적으로 K 더하기 K, 2K랑 같아져야 된단 말이죠. 따라서 네모 파트는 0이 되어야 될 거고, 그래서 AN이라고 하는 것은 2KN의 형태를 가져야 되겠구나. 만약에 SN이 요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TN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의 공차는 지금 D2라고 설정이 된 상황인데요. 얘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것처럼 2차항의 개수의 2배가 될 테니까 K분의 2라고 표현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B에는 마찬가지로 N에 대한 1차식이고 1차항의 개수가 공차가 돼야 될 테니까 K분의 2N 더하기 어쩌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B1이라고 하는 것을 구해보면 K분의 2 더하기 어쩌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 값이 T1과 같아져야 되겠고, 그게 K0이니까, 그쵸? 그 값이 0이니까, 따라서 세모라고 하는 어쩌고는 마이너스 K분의 2가 되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BN이라고 하는 일반항은 K분의 2N 빼기 K분의 2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 둘은 서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쵸? 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요렇게 볼 수도 있지만 뒤에 거 곱하기 앞에 거 이렇게 봐도 되니까 SN과 TN의 종류를 서로 바꾸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허용해 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번 보기부터 가볼게요. 자, 기억번 AN이 N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상수항이 지금 붙어있지 않은 형태니까 이쪽 형태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2KN이라고 하는 것이 N이 돼야 되니까
K값이 2분의 1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K값이 K 대신에 2분의 1을 요 BN의 관계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된다면요. 그러면 그때 BN은 2분의 1분의 2n 빼기 2분의 1분의 2 이렇게 되니까 저거는 4로 계산되면서 4n 빼기 4가 나온다 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거죠. 기억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번 볼게요. D1 곱하기 D2 봤을 때 D1이 2K면 D2는 K분의 2일 거고요. D1이 2K면 D2는 K분의 2일 거고요. 만약에 D1이 K분의 2였으면 D2가 2K인 형태가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냥 순서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D1, D2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2K 곱하기 K분의 2가 될 것이고, 그럼 K가 약분되면서 4라는 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더라. 이렇게 해서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K는 0이 될 수는 없겠죠. 0이 되어버리면 SNTN이라고 하는 게 이러한 식이 등장하지 못하고 0이 되어버려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K가 기본적으로 0이 아니다 라는 건 선생님이 설명을 살짝 생략했었습니다. D급번 가볼게요. 자, D급번 A1이 0이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중에서 1을 넣었을 때 A에는 2K가 나오지만 B에는 0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조건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A1 값이 0이 아니다 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AN이 2KN 꼴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 이제 지금 AN이 무조건 N이어야 되나요? 그쵸? K 값이 2분의 1일 수도 있겠지만 K 값이 2분의 1이 아니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때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 말하면서 글씨 쓰는 걸 잘 못해가지고, K가 2분의 1이 아닐 때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은 함부로 D급번은 맞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실제로 K 값이 만약에 1이었으면 A에는 N이 아니라 EN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발레가 존재하면 틀린 보기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요 내용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등차 수열 파트의 레벨 3 파트에서 봤던 일반항을 빠르게 구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이걸 손쉽게 해결해낼 수 있겠지만, 요 내용을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좀 푸는데 애를 먹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 해석만 제대로 했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자, 보시면 y는 fx가 f3과 f15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fn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sn이라고 쓰던 것을 그대로 가져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때 am 더하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처음 기출문제는 아마 시그마로 표현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요 값이 0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m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f 함수값밖에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주어진 식을 최대한 f로 표현을 해보자 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레벨 4에서 봤던 문제와 같이 요것을 한번 첫 번째 항부터 살려서 적어보죠. 왜냐? fn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부터의 합인 sn과 같은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더했다라는 것을 살려서 적어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적어볼 수 있겠죠. 자, 지금 A15까지의 합을 생각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의 합은 분명히 S15, 즉 지금 상황에서는 F15랑 같은 값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거는 n번째부터죠. 그래서 여기까지 끊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이 앞부분은 n-1번째까지의 합 fn-1이 될 거예요. 즉 주어진 식은 F15에서 fn-1을 빼준 값이고요. 지금 요게 0보다 작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F15가 fn-1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m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 함수값이 그 F15, 즉 F15랑 F3이랑 같다고 했으니까 요것보다 커지게 되는 x값의 최소값을 생각을 해볼 건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n-1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3과 15 사이에 들어와서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함수값이 더 커지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n-1이 아까 봤듯이 3과 15의 사이값이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양변에 1씩 더해주게 된다면 이렇게 m값은 4보다 크고 16보다 작아야 되겠죠. 자,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m값이 4, 등호가 만약에 성립한다라고 해버리면 n-1은 3이 되면서 n-1이 f15랑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쪽엔 지금 등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부등호에서는 등호가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m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의 최소값을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5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렵진 않았을 텐데 여러분들이 문제 해석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주어진 특정 번째부터의 합을 이렇게 S 전체의 합에서 앞부분까지의 합을 빼낸 거라고 보는 아이디어를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레벨 4, 5 문제 해설 영상까지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등비 수열 파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